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7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막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K리그가 네. 더 받게 됐죠. 19세 이하에게는 해로운 해프닝으로 또 한 번 해외 토픽을 네. 제공했습니다. 리얼돌. 참, 그 은밀한 사생활에서만 존재할 줄 알았던 이 성인용 인형이 응원석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됐죠. 오늘은 이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고요. 또 축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댓글부터 좀 볼까요? 네. 그래도 소개는 좀 해주세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좀 가라앉았어, 약간 오프닝이. 그래요? 비가 별로 요걸 밝은 또 얘기가 오니까 아니라서. 하긴 그렇죠. 그쵸. 또 네. 여기 또 갑자기 밝은 분위기로 가면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자, 주시은 아나운서 인사했죠? 네. 계속 중국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해서. 네, 지금 3일 거의 4일 중에 3일을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계속 바꾸고 있죠. 근데 또 신기하게 메뉴는 겹치지 않고 고추 잡채가 겹쳤네요. 메뉴 통일해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딴 분들 시키는 메뉴로? 아니요, 코스 이렇게 먹다 보니까 코스. 네. of course. 네. 회식이 점심 회식이 because.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겹치진 않게 먹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고. 포만감 느껴지는 표정.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뽕 작가 박진영 PD. 네, 국뽕축덕 뽕 작가 박진영 나왔습니다. 네. 할 말 말 없어요? 없어요? 넘어갈까요? 무슨 없나 봐요. 넘어가죠. 없나 보네. 요새 일에 치여갖고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 없어졌네요. 지쳐 있는 것 같지? 이상하다. 자, 그리고 하성룡 기자. 예, 딱히 할 말 없는 하성룡입니다. 바로 댓글 넘어갈까요? 주말 내내 나오셨어요. 그죠? 주말 네, 주말 맞아요. 다 그래요, 한 번씩. 네. 하성룡 기자만 일하는 줄 아나? 다 일한다고요. 네. 댓글 읽어볼까요? 네. 빠삐용님이 10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두둑하다. 그리고 주바페 5월 16일 토요일 1시 52분에 시간까지 정확하시네요. 13시 52분. 네. 야구 리포터 보고 말았습니다. 외운 걸 못볼 말하는 걸 느낌. 보셨군. 네, 맞아요. 외운 걸 말했어요. 요즘 부캐가 대세인데 야구 쪽 별명은 뭐가 좋으신가요? 그리고 K리그 홍보대사 진으로 저요? 저 홍보대사예요? 지금 이 진이 진선미할 때 그 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대사 모르겠습니다. 진날 때 그 무리를 말씀하시는 그러게요. 건가요? 홍보대사 후보로서. 저 야구장 소감 말씀해 주세요. 또 K리그에 관심 없다가 축덕숙덕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인천 직관 가고 싶었는데 빨리 관객 입장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저 이거 복붙 있습니다. 네. 오타가 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만 통하는 유행어죠. 코로나 부셔. 부셔. 야구 리포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주바페가.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갑니다. 뭐 SBS 진짜요? 직원이기 때문에 네, 가면 SBS 가야죠. 방송에서 호출을 하면 가라고 하면은 이기기 때문에. 가야죠. 네, 가야죠. 그래서 그 대본이 꽤 길어서 그쵸, 진짜 되게 너무- 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게 야구 녹화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바로바로 연결해서 하는데 주신 아나운서는 특별히 녹화로 네, 녹화로. 대본을 다 못 외워서 대본을 그날 아침에 가는 길에 받아가지고 NG 많이 났다면서요. 네, 근데 진짜 연습 때 진짜 잘 외웠거든요. 그래요. 진짜 잘 외웠고 원래는 인터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중계진 오프닝을 먼저 따고 그다음에 저를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인터뷰를 하고 좀 이제 이 공백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더 연습해야지 이랬는데 인터뷰를 하고 바로 저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예상치 못한 약간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당황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마이크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보통 이 한 손이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고 싶었어요. 보지 않더라도. 핑계가 긴 거 보니까 못했나 보네. 아니에요. 나 안 봤거든요. 아니 노래까지 했어요. 앞에 노래까지 했어요. 노래하는 것만 잠깐 지나가. 노래로 시작을 했죠. 네, 근데 핸드폰을 빼래요. 빼는 순간 또 한번 이제 뇌정지. 멘탈이 나가고 전구 하나 나가고. 네, 나가고 그럼 이 손을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처음에 오케이가 났는데 이제 그땐 진짜 너무 이제 제가 외운 거를 틀리지 않고 말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누가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안아가지고 너무 빨리 해서 다시 하자 하는 순간 이제 세 번째 나가고 결국 그래도 했습니다. 어떻게 현장 연결이라는 게 이제 야구 리포터나 뭐 축구 리포터도 마찬가지지만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냥 자기가 마이크 들고 자기 혼자 다 해야 네. 돼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새로운 종목이었는데
어떤 용어가 제일 고생했죠? 뭔가 어려웠어요? 아 저는 약간 그때도 말한 적 있었는데 이름을 잘 못 이름. 외워요 선수 이름을. 근데 그날 하필 LG와 키움이 다 외국인 선발 선발투수여가지고 제이크 브리검과 어. 케이시 켈리가 이제 어. 나오고 갑자기 좀 설명을 더 넣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뭐 평균 자책점에 뭐 어렵죠. 막 5경기 등판 막 이런 거 거기에 이제 하니까. WHIP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네. 돌아버리는 네. 거죠. 근데 물론 그 야구리 나가기 전에 그 주에 3일 동안 야구 속성 과외를 받았어요. 아는 지인한테. 아. 그래서 좀 그래도 익히긴 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음. 축구랑은 확실히 다르던데요. 용어가 많죠 좀. 네.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맞아요. 처음 접하면 축구가 좋아요. 어렵죠. 축구는 뭐 몇 연승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거의 몇 골. 네. 다음은 라펠로 피니안님이죠. 네, 축덕숙덕에 송재익 옹 한번 출연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K리그 울산 대 수원 경기 보는데 추억 돋네요. 빨랫줄 슈팅. 이거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빨래줄 슈팅 뭐 이런 거. 빨랫줄 슈팅. 춤. 텔레비전. 텔레비전. 오 옛날 말. 주춤. 주춤. 위험지역. 마크 안에서 오른쪽에서 후지산이 무너졌습니다. 네. 하셨던 네, 분이죠. 그분이- 아, 어림없는 볼. 어림없는 볼. 네.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 돋는 단어들 막 나오네요. 잠깐 경기 보는데도 마치 닭장에서 달걀 꺼내오듯 계속 공을 꺼내오네요. 마치 삿바 없는 삿바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두 선수의 몸싸움 이런 드립을 하시더라고요. 송지혜 캐스터 특유의 드립도 여전하셨고요. 네이버 실검에도 올라오셨는데 한번 출연해서 그냥 축구 캐스터 하시면서 있었던 재밌었던 썰 같은 거나 근황 같은 거 듣고 싶어요. 라고. 이분이 연세가 79이세요 올해. 40년생으로 제가 42년생. 42년생. 그러니까 근데 목소리도 그대로고 그렇죠. 그 힘도 목소리의 그 힘도 그대로고 사실 캐스터계 송혜 선생님이라 센스도 불러도 그대로고 네. 저는 같이 방송을 예전에 이제 하셨어요? 예전에 SBS 축구 네. 캐스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 개막식 폐막식을 같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재치가 넘치시고 이렇게 대본을 잘 안 보세요. 그냥 막 나와요. 그냥 줄줄줄줄 그런 스타일. 그리고 평소 목소리가 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뭐 방송하려고 톤을 높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평소 목소리가 그냥 그러세요. 저는 저도 뵙고 싶네요. 송재희 캐스터 나오시면 진짜 라떼 오브 라떼 제대로 하시네요. 우리 태어났다. 하성룡 기자가 한번 섭외를 하는 걸로 이 네. 자리에서 하고 저도 다음은요. 다비드리님이 일단 300캐시 후원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일로 질문을 보냈는데 너무 놀래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FC 서울 응원 마네킹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망측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더불어 풍기문란 등으로 연맹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작성하면서도 너무 당혹스럽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당혹스럽습니다, 진짜. 네. 이 얘기는 이따가 네,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까요? 하고요. 예. 네, 고재님이 중계권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것과 뉴스 등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되나요? 그리고 서울의 리얼돌 뉴스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SBS가 이슈만 잠깐 다루지 말고 평소에도 K리그를 챙겨주는 방송국이 되면 좋겠다고 느끼셨나 봐요. 평소에는 한국 축구의 뿌리를 무시하다가 이슈 생기면 그걸로 잠깐 조회수 장사하고 그리고 다시 무시하다가 월드컵 때 월드컵을 SBS라고 하면 어느 축구 팬이 좋아할까요? 사실상 이게 저희 어제 스포츠버그에서 올라간 컨텐츠 때문에 이런 댓글도 약간 달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유독 조회수 장사는 저 뽕 작가가 네, 하고 있고요. 홍 작가가 하는 저희는 건데. 뭐 조회수 장사는 뭐 아니고 하려고 나름 그래도 했지만. 중계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저희가 중계권이 일단 없으니까 네. 중계권 없는 사치구는 잘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조금은 자평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 그 중계권은 뭐 간단하게 TV 중계권, 네. 그다음 케이블 중계권, 지상파 중계권, 케이블 중계권, 그다음에 뉴미디어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뉴스권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뉴스권을 따로 판매를 하죠. 보통 이제 중계권이 그러니까 뉴스권의 부분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계권이 있으면 대부분 뉴스권을 같이 같이 갖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는 요즘에는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중계권과 뉴스권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죠. 인기 콘텐츠의 경우는 좀 외국 같은 경우도 뭐 BBC나 이런 데는 뉴스권 이런 데 없는 거는 사진으로 써서 보도를 해요. 마지막 댓글 볼까요?
안양 승격할 거야 님이요. 축덕숙덕에서 안양 LG 치타스 연고 이전 이슈를 다룬 적이 있나요? 없으시다면 언젠가 한번 관련 내용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17년 FA컵 경기에서 안양이 서울을 만났을 땐 안양 응원진에서 홍염도 터뜨리고 하던데 얼마나 열받는 내용인지 FC 안양을 응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 혹부리 혹부리 영감, 영감. 혹부리 영감 출동할 때 같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그 LG에서 이제 FC 서울로 되는 과정, 네. 안양 LG에서 FC 서울로 되는 과정을 하려면 이제 역사부터 살펴를 봐야 될 텐데. 럭키 금성 황소 축구단이었죠 처음에. 씨름단 아닙니다. 황소. 1983년에 창단을 했는데 창단 연고지는 충청도였습니다. 원래 서울을 연고로 신청을 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충청도로 강제로 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충청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소처럼 서울 이전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 10월 서울로 연고지 이전 승인을 받습니다. 1991년 모기업의 사명 변경과 함께 LG 치타스로 명칭과 마스코트가 모두 바뀝니다. 적극적인 팬 서비스로 사랑을 받습니다. 서울 시민들한테. 이때 캐치프레이즈가 서울 사랑, 팬 사랑, LG 치타스.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애정이 굉장히 깊었던 팀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LG의 운명이 바뀝니다. 서울에 이제 축구 전용구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건립해야 되잖아요.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근데 이제 돈이 좀 문제가 되니까 서울 연고구단이 3군데가 있으니 이 중에서 가라. 아니죠. 그러니까 가란데 서울에 축구장을 지어야 남을 수 있다. 세 구단한테 하고 통보를 합니다. 서울에 축구 전용구장을 지으면 한 팀만 잔류를 시켜주겠다. 그래 이게 이제 서울 공동화 정책이에요. 서울을 네. 비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을 비우던지 아니면 축구 전용구장을 짓고 한 팀을 남기던지. 근데 이때 당시 서울 연고했던 팀이 이제 LG, 유공, 그다음 1화였는데 유공과 1화는 순순히 떠납니다. 미련 없이. 근데 LG는 처음에는 짓겠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엄청난 손해거든. 그래서 다시 철회를 하고 떠나겠다가 됩니다. 이 떠나는 과정에서 안양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축구 전용구장을 안양에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선수단 숙소와 훈련장 부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제 엄청난 지원을 약속을 받고 안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서울과 안양은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 네, 자신감을 가지고 떠납니다. 어찌됐든 LG는 등 떠밀리듯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안양에서 LG가 굉장한 성적을 냈죠. 당시 최용수 선수, 이영표 선수, 그렇죠. 당시 네. LG와 수원 삼성, 안양 LG와 수원 삼성은 뭐 거의 톱 한국을 대표하는 팀으로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거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양의 서포터즈인 레드치타스가 굉장히 멤버를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열기를 띄웁니다. 이 충성도가 또 수원과 약간 라이벌 관계가 있으면서 지지대 더비라고 하죠. 그렇죠. 슈퍼매치 이전에 이제 있는 이름인데 지지대 더비. 지지대 그게 더비. 수원과 안양을 잇는 일본 국도가 있는데 거기 지나오는 길에 지지대 고개라고 있어요. 그 두 경기장 사이에 그게 있던 거죠. 그래서 지지대 더비라고 했었죠. LG의 지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지대는. 이렇게 안양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던 안양 LG. 또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다시 한번 운명이 바뀝니다. 이제는 상암 월드컵 구장이 지어졌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그러면 서울에 나라에서- 팀이 네. 없어. 음. 구장은 있는데 아. 서울 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서울 연고팀을 창단을 추진합니다. 신생팀 창단을 추진하는데 서울시와 대한축구협회 연맹 다 나서서 뭐 추진위원회까지 만들고 하는데 당시 막 대기업 섭외하고 했습니다. 막 KT, 금호그룹, 뭐 한화, 나는 대기업들한테 많은 유인책을 썼죠. 그때 이제 이 돈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당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대한축구협회가 250억 원을 냅니다. 그 정부에다가 네. 조직위원회에다가 내는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대한축구협회하고 연맹이 쓸 거니까 너희들도 돈을 지원해라 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축구협회와 연맹은 이 250억 원을
나중에 서울로 들어오는 구단한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자리를 좀 팔아주고. 자리가 지금 우리가 먼저 내주고 네. 나중에 들어오는 팀한테 뭐 약간 서울 연고 이전 보증금 들어오겠지. 그런데 아무도 창단을 안 합니다. 아무도 창단을 안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100억 원을 대주겠다. 그 250억 가운데 100억 원을 대주겠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너네가 100억을 내라. 그럼 들어오는 팀 50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이런 그 엄청난 혜택까지 막 지원책까지 나오고 했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결국 신생팀 창단이 불발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연고 이전이 2004년 1월에 기존 구단이 서울로 올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신생팀이었거든요. 네. 그럼 기존에 어떤 팀이 오겠어요? 당연히 LG가 먼저 네. 손들겠죠.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오려고 했던 팀들이 이제 LG 그리고 부산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신청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애매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건 소문만 무성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LG와 서울시의 밀회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밀회? 네.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모여갖고. 곳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산이 연고 이전 신청을 하니까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부산은 서울로 오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 입장까지 발표해요. 그러면서 LG를 지지한다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기사에서 보니까 당시 그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의 형 이상득 네. 국회의원이죠. 이상득 국회의원의 딸이 LG가 며느리래요. 이제 아. 그런 소문이 그러니까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래서 LG와 서울시가 모종의 관계가 관계가 있다. 있다. 그리고 또 부산은 현대가잖아요. 그럼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당시 회장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명박 시장이 밀어지는 LG가 될 것이다. 해서 막 그때 거의 뭐 정치 싸움까지. 네, 약간 뭐 그런 물밑 접촉이 있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안양 LG 프런트에서 굉장한 언론 플레이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시 발로 나온 기사를 LG에서는 발음 조심하셔야겠네요. 서울시에서 나온 기사를 나 깜짝 놀랐어. 서울시에서는 뭐 LG로 가닥을 잡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LG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다. 아직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서 굉장히 좀 숨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LG로 급선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LG가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LG 프런트에서 신경을 많이 썼냐면 그 아까 말했던 그 레드치타스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왜냐면 안양에서 굉장히 그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4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4년인가 5년 만에 갔는데 잠깐 있다가 장난치는 거냐, 팬들 갖고 노는 거냐, 뭐 이런 마음 둘 수 이런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 반면에 서울시에 축구단은 있어야 된다라는 여론도 뭐 만만치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팬들의 비난이 거셌지만 그래도 떠났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뭐 한홍수 단장이 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금전적으로 도저히 구단 운영이 힘들다. 안양에 있으면. 안양에 있으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안양시에서 약속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 전용구장과 네. 뭐 선수단 숙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안 해줬어요. 지지부진했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장이 바뀌었어요. 가자마자 시장이 바뀌면서 그 당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또 시장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그쵸. 바뀌죠. 네. 바닥에서 네. 시작을 했잖아요. 축구단에 있는 네. 안타까운. 난 모르는 일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 없는 거니까. 너네 잘하고 있잖아. 우리가 안 도와줘도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 LG 입장에서도 이유 있는 입성이었다. 서울은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페륜 팀인 거죠. 페륜 팀이라는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기서 그래서 그래서 그 다른 유명한 팀들이 이렇게 놀리는 거잖아요 지금 네. 서울 구단을 보면서 부패라고. 부패라고 하고 근데 지금 또 놀림거리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그러게요. 요새 어떡하지? 프런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자연스럽게 서울 이전과 함께 리얼돌로 이전을 해볼까요? 연고 이전 이후로 최대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FC 서울에겐. 참 저희도 그거를 방송하면서 저도 보고 저거는 마네킹이 아닌데
저도 라는 생각은 했어요. 라이브로 저거 보셨어요? 왜 저러지 저- 이랬어. 난. 그리고 그게 이제 저거 이상한데 이랬어. 나는. 영상이 올라온 네. 걸 보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이거 혹시 저도 의심을 하게 됐어요. 아, 왜냐하면 저 몰랐어요, 지난해 이런 거. 국정감사에서 그 이용주 의원이었죠. 네. 이용주 국회의원이 리얼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국감장에. 아, 그쵸, 뭐, 그쵸, 그쵸. 아. 리얼돌이 이게 합법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단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리얼돌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작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리얼돌을 저도 뭐 언론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마네킹은 아니고 혹시 그거인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댓글에서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를 뉴스로 어떻게 다뤄야 되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FC 서울이 바로 사과를 했고 근데 이거- 사과의 내용이 너무 허술했고 그쵸, 또 네. 또 이 설치사의 그 행태, 네. 변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충분히 뉴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뉴스를 했는데 이게 또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게 BBC에도 나가버렸다. BBC에 나갔으면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냥 이건 해외 톱 옐로우를 안 쓰는 어. BBC가 썼다라고 하면은 BBC는 옐로우를 절대 안 써요. 심지어 얼마 전에 김정은 사망설이 있었잖아요. 그 네. CNN 발로 나왔는데 BBC. CNN 발로 나오니까 AP, 로이터 다 썼어요. 다 받았었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썼어요. BBC에만 기사가 없어요. 근데 결국 BBC가 맞았죠. 결국 BBC가 리얼도를 나 어제 다뤘네요. BBC 근데 기사 봤어. BBC도 이거를 자극적으로 쓰진 않고 네. 서울이 자극적- 사과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다른 구단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 앞으로 음. 이게 흥행을 끈다고 해도 다른 구단은 이런 식으로 이게 흥행을 끝나고요? 관심을 끈다고 네. 해도 관심을 끈다고 해도 다른 구단은 이걸 따라하지 않겠지. 뭐 이런 네. 뉘앙스로 썼습니다. 네. 점잖게 썼어요. 근데 우리애라고 할 수는 없지. 그 옐로우의 대표인 그 더선. 더선은 뭐 아주 세게 어플로- 썼고요. 아유, 아예 그 이런 식으로 제목에- 하도 될 거냐고요. 진짜. 아 정말 우리 깜짝 36개국에 놀랐네. 팔려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로 팔려 나가고 있고. 내가 잘못 마네킹 치고 좀 이상한데라는 이상하죠. 생각까지만 그리고 저는 이상하다고 처음 봤던 게 그냥 마네킹은 아니다라고 이상했고 아니 왜 여자들만 있어? 저도. 젊은 여자만 있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 여자만 있어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네, 될 문제가- 것이다. 응, 보통 네. 마네킹을 설치하고 하는 그 외국 같은 데 보면 남녀노소 다 가족들도 그러고 보여놓긴 그래요. 했는데 어르신분도 있고 애들도 전부 있고. 젊은 여자 그것도 응. 전부 성형한 얼굴 형 막 같은 머리 막 휘황찬란하고 어. 머리띠하고 뭐 이간 이상했잖아요. 그리고 그죠? 유니폼도 이상한 거 입고 네. 있는 그 서울 유니폼이 아니고 다른 유니폼 입고 있는 무슨 광고판 같은 유니폼 입고 있는 마네킹도 있었고요. 아니, 여하튼 저는 음. 진짜 제일 처음에 기사만 접하고 사진만 얼추 봤을 때 에이 이게 설마 그래도 리얼 돌이겠어 그거를 갖고 오겠어 했는데 리얼리 그랬겠죠. 예, 사진을 가까이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불필요하게 굉장히 신체에 부각도 심하죠. 시켜놓고 예. 자 그래서 일단 빼박이더라고요. 그 내막을 하성룡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쟁점별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이게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게 리얼 돌이냐 아니냐 이어갖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하프 경기가 시작되고 중계 방송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다 보니까 서울 구단도 이를 인지하고 하프 타임에 문제가 된 그 플래카드 피켓과 어떤 머리띠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논란이 커지니까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공식 기자회견이 다 끝나고 나서 서울 구단 관계자와 이 업체 대표가 나와서 해명을 했죠. 해명을 했을 때 당시에는 리얼돌이 아니다. 업체 대표 말에 따르면 우리는 프리미엄 마네킹 제작 업체다. 그래서 리얼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지나서 이제 다 밝혀진 부분이 업체 대표가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기자회견 끝나고 얘기했던 브리핑과는 다르게 이제 어제 저희 이정찬 선배도 그 직접 업체를 찾아갔었어요. 공장도 찾아가고 업체를 찾아가고 해서 프리미엄 그 마네킹 업체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일부는 리얼돌이 맞다라고 뒤늦게 말을 바꿔서 인정을 했어요. 참 말이 이상한데 이거 사실 이제 해명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0개를 설치했는데 그중에 10개 정도가 리얼돌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성인용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좀 애매한 부분, 이거 되게 미묘한 부분인데 네. 자극적이지 않게 설명을 하면 그렇죠. 일단 성인용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능이 설치된 것을 리얼돌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10개가 리얼돌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성인용품으로 팔 수 있는 게 10개다. 그리고 그렇다고 나머지 10개
10개가 리얼돌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리얼돌 용인 거죠. 그러니까 리얼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얼돌은 맞습니다, 일단 맞고. 어쨌든 다 같은 부류였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한통속이었다. 예. 네. 근데 이 한 가지 또 해명이 그 업체에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머리띠를 씌워놓고 피켓을 그쵸. 해놓고 사진을 찍고 이걸 철거하려 했는데 업체의 주장입니다. 철거하려 했는데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미처 그걸 철거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철거라는 건 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치우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죠. 경기 한창 시작하기 전에 피켓과 머리띠 이런 거를 그거를 제거한다. 제거하려고 했죠. 머리띠랑 피켓만 홍보용으로 마네킹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홍보 문구가 쓰여진 그쵸. 옷을 네. 입고 있는 그 마네킹이 있었고 또 네. 머리에 머리띠. 머리띠에 달콤이랑 소로스. 예. 그런 거를 제거하려고 했고 그 전에 사진 찍어서 홍보용으로 사진 찍어 놓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2시까지 그 작업을 했어요. 설치 작업을, 마네킹 작업을. 그리고 경기는 7시였어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이거를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그쵸, 거죠. 뭐. 여러 가지 10분만 하면 말이 될것 앞뒤가 같은데. 많이 안 맞는 해명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네. 처음에 프로축구 연맹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FC 서울 쪽. 우리는 마네킹 제작 업체인데 외국 피규어 제작 업체라고 피규어 소개를 했죠. 제작 업체인데 외국 방송을 보니까 마네킹들을 벨라루스로 벨라루스. 봤겠죠. 네, 아니, 벨라루스지. 타이완 타이완 야구. 걸 봤대요. 타이완 야구의 야구를 마네킹 보고 관중을 보고 마네킹 관중을 보고 우리 마네킹도 한번 여기 세워보면 어떨까 감명 받으셨네. 하는 생각에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K리그한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도권 구단을 좀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K리그에서는 연맹 차원에서 그 관중 문제를 하진 않고 이거는 구단과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구단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수도권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FC 서울에 운명의 화살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FC 서울에 불행의 연결이 시작이 된 이렇게. 겁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FC 서울에서는 프리미엄 마네킹 제작 업체라는 소개를 받고 그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달콤이라는 회사를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지금은 홈페이지가 폐쇄됐습니다. 패스픽도 초과됐고. 보니까 거기 첫 뜨는 그 회사 소개 문구가 그 저희는 리얼돌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성은 소개돼 숨기는 게 있었다고. 아닙니다. 네. 개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죠. 너무나 대놓고 버젓이 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리얼돌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한테 그거를 무엇을 확인했는지 FC 서울은 지금 정말 확인한 게 맞는지 아니면 알았는데 감추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죠. 서울 주장으로는 뭐 사과문에서도 밝혔듯이 절대 몰라? 성인용품이 네, 아니다. 이 아니라고. 미팅 때부터 성인용품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고 저기서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이트만 들어가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그걸 몰랐다는 건 좀 네.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불찰 중에도 너무 불찰. 그리고 사람들 다 유니폼만 입혀봐도 입힌 것만 봐도 이상한 거 알 거라는데도. 아니 멀리서 찍은 사진만 봐도 좀 예, 그냥, 이상한데 이상하죠. 그 어떻게 흉측하죠. 그걸 이상하죠. 설치를 할 수 있냐 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여성들로만 이렇게 네. 관중을 구성한 것도 웃기잖아요. 저 딱 그 얘기했어요. 왜 여자들밖에 없지? 딱 저 그 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미팅할 때 했을 때는 그럼 당연히 그 달콤 회사 사람들이 대표가 왔었죠. 네. 저는 뭐 아까 연맹 말씀을 하셨길래 이게 확인 절차를 이게 회사 쪽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연맹에서도 연맹한테만 물어봤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글쎄요. 연맹도 사실은 지금 뭐 살짝 숨어 있는데 숨다기보다는 피해 있는데 비난의 화살에서 피해 있잖아요. 네. 하여튼 연맹도 좀 처음에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너무 대놓고 그냥 그래요? 서울 딱 연결해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누군지 알아보고 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네. 알아보고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연맹도 절대로 여기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연맹도 지금 K리그를 주관하는 연맹이고 K리그 팀들의 대표 자격인데 이게 아예 이 사건과 무관하진 않잖아요. 중간에 한마디로 소개를 해준 건데 연맹에서도 우리도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다. FC 서울에도 유감을 표한다. 이 정도의 입장을 발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 중개업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홍보 문구가 소로스였잖아요. 네. 소로스라는 곳이 이제 뭐 마치 달콤과 다른 회사가
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실상 같은 회사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소로스를 그 대표가 달콤에서 근무를 했고 근무하다가 나간 지 뭐 한 달 만에 만든 회사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같이 그 영업을 해오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네. 마치 달콤은 설치하는 업체이고 마네킹 설치하는 업체이고 소로스가 성인용품 제작 업체다라고 해서 이제 달콤과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저희 취재 결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K리그에서는 징계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그렇죠. 연맹에서는 지금 상벌위원회가 있어요. 상벌위원회에서 이거 유권 해석을 좀 내릴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상업적 광고물 금지 규정이 네. 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상업적 홍보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배되냐 안 되냐 한 가지가 그거고 한 가지는 또 K리그 명예 실추. 네. 이 두 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되는데 연맹도 고민인 게 이게 악의적으로 의도를 갖고 했으면은 이게 규정 위반이 맞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FC 서울도 좀 당한 부분이 있는 당했죠. 거잖아요. 업체에. 네. 그게 이게 또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들에게 응원 효과 아니면은 뭐 중계에서 응원 효과 이런 걸 내기 위한 선의로 한 행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징계를 내려야 되냐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돈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네. 안 받. 협찬처럼. 무상으로. 협찬처럼 네. 한 거라 만약에 광고비를 받고 그거 광고를 했다면은 당연히 그건 위반이죠. 네. 근데 딱히 경제적인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무관중인 상태에서 마네킹을 갖다 놓자는 아이디어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뭐 벨라루스도 네. 네. 그건 당연히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발상이고 시도는 선이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너무 불찰이 네. 컸다. 그 부분에서 K리그 명예실추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갔잖아요. 사실 어제 이정찬 기자가 리포트를 한 다음에 일부 서울 팬들한테 항의 메일을 좀 받았대요. 항의 메일을 받으면서 뭐 이게 어떻게 세계적인 망신이냐, 해프닝이지라고 이제 했는데 맞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해프닝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 다 보도가 됐고,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 기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요? 한국 축구 이거 해프닝이네 하고 그냥 넘기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약간 네. 조롱 섞인 웃음을 음. 지을 것 같은데요. 약간 웃음거리가 된 거죠. 거기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라는 이런 시선도 좀 갖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그래서 확실히 명예 실추된 거는 지금 심각하다. 진짜 물론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죠. 단발성으로 끝나겠죠 외국에서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FC 서울은 꼬리표처럼 달고 그렇죠. 다니지 이게 않을까. 아마 평생 별명으로도 남게 될 수도 있을 아까 것 말씀드린 같기도 하고. 연고지 이전 사실 다음. LG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거기에 따른 계속 조롱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 일 반대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FC 서울한테는 정말 지우기 힘든 또 하나의 낙인이지 않을까. 여러모로 시끄럽네요. 그러니까요. 서울이. 지금 서울도 주말 내내 또 어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건 다 저녁에 일어난 경기 후에 그 새벽에 1차 입장문을 냈죠. SNS에.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이 방송 녹음하는 거는 오전이라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저녁이라든가 2차 입장문을 좀 낼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해야 조치를 되겠죠. 취하겠다. FC 서울도 사기당한 거잖아요. 정말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이게 사기죄, 기만죄 어떤 거에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법적 조치라든가 구단의 향후 조치 방안에 명예훼손? 대해서 명예훼손 이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 내용이 최종 담긴 의견으로 입장문을- 가야 되겠네. 네, 그 그렇죠. 부분은. 최종 의견.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을. 근데 이게 이렇게 그것도 일을 이렇게 애매한 해요? 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는 모를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이런 리얼돌의 개념이 없으면 그건 마네킹인데 물론 좀 신체 부위가 부각된 건 있지만 그것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만날 때부터 이게 성인용품이냐
리얼돌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앞뒤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봤을 때 몰랐다? 이건 나 진짜 완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12시에 설치해가지고 경기가 7시 시작인데 그 시간 동안 이거를 한 12시까지 설치했다는 거지. 10시부터. 네. 한 사람만 봤냐고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구단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없을 의심을 품지 않았다고요? 아니 구단 지원이 있었겠죠. 근데 구단에 물어보니까 미리 그 업체에서 마네킹에 입힐 유니폼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입혀갖고 온 거예요? 입혀서 왔는지 와서 입혔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탈의실에서 입히는 아, 작업, 밖에서 못 마네킹 입히겠다, 설치 진짜. 작업, 아유, 철거 그 작업을 정도면. 모두 업체가 했다라고 해요. 철거까지. 경기 끝나고 철거까지. 아니, 구단 직원이 옆에 없었다는 것 좀 그렇게 제 믿고 생각에도- 맡겼다고? 제 생각에도 구단 직원이 한두 명은 분명히 옆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들어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자가 손상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치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장에 사람 들어오는 게 힘들 때가 아닌데 이거를 설치하는 걸 그렇게 완전히 다른 업체에 믿고 맡겨서 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멀리서 한두 명 보고 뭐 잘하고 있네 이 정도 하고 뭐 치웠던 게 아닐까. 아니, 그리고 그게 아까 난 가장-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 젊은 여자 관중 그래 여자 마네킹으로만 관중만 있는 것만으로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저는 부분이죠.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왜 여자밖에 없었는데 여자들이 왜 저래?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 메커니즘으로. 근데 그거 이해했죠. 바로 저녁에 이제 이사가 나더라고요. 이 꿈과 희망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특히 댓글에 많이 달렸어요. 이제 새로운 부모님들이 걸 가르쳐. 아이들과 같이 축구 보다가 너무 민망했다 이런 네.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아 또 그 전날 아니야. 아산 아산이에요? 아산 이브리그 아산에서 안산.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그린 자화상 그린 걸로 했잖아요. 안산, 안산, 안산. 안산이었나요? 제가 아. 클로징 멘트 했잖아요. 내가 썼어요. 아, 그거. 선생님 썼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 감동의 생각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아니 예. 거기는 어린이들로 초상화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귀여운 깃발 함성이 많이 들릴 것 꽂고. 같았던 네, 마음 따뜻하게 어.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리얼돌 20개 꽂고 여기는 K리그 각 구단들이 무관중 시대에 대처하는 여러 좋은 선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이걸로 리얼돌 사태가 모든 걸 잠식시켜버린 킬러 콘텐츠가 돼버린 거죠 지금. 아니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이날 딱. FC 서울이 첫 승했잖아요. 골도 잘 넣었는데. 그렇죠. 멋있게 넣었- 한찬희 선수가 네. 중거리 슛으로 딱 넣었는데. 근데 안산 얘기 나와서 잠깐 조금만 하고 싶은데 네. 되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본 게 안산 그 어린이들 2,000명에게 자화상을 받아서 그거를 관중석에 놓은 거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하나 비닐로 씌워놨더라고. 비 와서 젖을까 봐. 2,000개를 비닐. 혹시나 그 어린아 동심에 비 와서 그 그림 자화상이 막 무너지는 그림 무너지고. 그리고 그런 배려심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고 하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그림이 관중석에 있다라고 하면은 기사든 방송 중에든 뭐든 찾아볼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미래의 팬들을 위한 어떤 아주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좋은 선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구도 그렇고 그렇죠. 다른 팀들 많은데 참 그거를 다 한 번에 없애버리는. 한 번에 다- 뒤집어 버리는. 뒤집어 버리셨다 진짜. 네, 어떡하죠? 뒤집어 버리셨어. 아 진짜 아, 참. FC 서울 어떡하죠? 서울 팬분들도 아까 몇 분이 항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거기서 해놓은 마네킹이 팬들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FC 서울 팬들이에요? 근데 나의 이미지가 저렇게 팔렸다라고 젊은 여성들만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진짜 팬으로서도 엄청 기분 기분 나쁘죠. 칠 네.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그래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지나쳤어. 오히려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자, FC 서울이 참 지금 상당히 팀 전력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이겼지만 또 박동진 선수가 입대하게 되죠. 곧. 네. 네. 이렇게 되고. 그럼 전력 누수가 또 클 수밖에 없고. 박동진 또 선수. 페시치 선수는 6월 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최용수 거의- 감독님이랑 사이도 그렇게 뭐 좋은 것 네. 같지는 않고요. 이래저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의 뭐 지난 올해 올 들어서 뭐 기성용 선수, 이청용 이청용 선수. 선수, 뭐 팬들의 비난을 뭐 엄청나게 그 전에 잘 그랬는데.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있어요. 고명진 선수가 울산으로 가게 되는 과정도 비슷했어요. 고명진 선수가 개인 SNS에 좀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서운했던 점을.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많아요, 상당히. 왜 이렇게 서운할까 FC 서울은. 아, 안타깝네요. 하여간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뭐 이걸 어떻게 안다룰 수는 없는 거지만. 극복하려나? 오늘 입장문을 보면은 좀 되게 윤곽이 좀 잡힐 것 같긴 하네요. 축구 팟캐스트에서 리얼돌 얘기를 할 줄이야.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최정 의견님 몰라도.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 어제 이정찬 기자가 취재를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리얼돌 만드는 처음에는 이제 성인용품 아니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장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여기 리얼돌 만드는 데인지. 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에 직원들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못 들어갔는데 주변 이웃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리얼돌이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다 이제 그런 반응이래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는 그 달콤이 리얼돌 만드는 회사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다 알려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달콩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이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거 방송을 노이즈 좀 마케팅을. 고민했던 이유는 노이즈 마케팅이 될까봐 그런 네. 거죠. 네. 자칫 이거 보고 또 이게 괜히 홍보될 수도 있다는 느낌? 그쵸. 그러면 또 우리도 옐로우로 빠질 수 있다는 느낌? 그런 우려? 그 우려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여기저기서 사과와 해명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또 의혹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어제 이렇게 뜨거운 뜻하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 축구 팀원들은 어제 전부 다 사무실에서 리얼도를 검색하고 아 저도 약간 성인 아니, 우리 용품점을 후배가 들어가게 되고 딸이 지금 5살, 6살 6살이죠. 애기인데 그 집에서 자기 유튜브 계정으로 본대요. 그 유튜브를 딸이. 근데 그 유튜브로 리얼도를 계속 검색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계속 계속 잡히잖아요. 관련된 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어린이 장난감 또 보고. 찾아보고 아, 어떡해. 뽀로로. 그런 그 알고리즘 쉽게 헤어나올 수 없을 텐데. 웃지 못할 그런 그 후폭풍이 네. 있었습니다. 리얼돌 얘기를 하느라고 저희가 질문 순서를 빼먹을 네. 뻔했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경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덕숙덕 애청자입니다.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수들 도핑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메일 보냅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골룸 야구에 산다는 이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내 경쟁. 네. 좋아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확실히 리그가 개막. 근데 야구에 산다에 졌어요. 아이. 저희 다 안 볼 것 같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경쟁은 좋은 거니까요. 뭐 맞아요. 선의의 그렇죠. 경쟁은. 네. 하여튼 뭐 축구, 야구 함께 잘 해보죠, 뭐. 자, 도핑 테스트 매 경기 하지는 않습니다. 음. 이거 매 라운드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아 원래 그냥 그렇게, 랜덤으로 도핑 위원회에서 이번 라운드를 하겠다라고 정하고 그 중에서 또 몇 개 팀을 하겠다라고 정해요. 그게 지난 시즌 기준으로 지난 시즌 38라운드가 열렸잖아요. K리그 1 같은 경우는 9개 라운드에서 도핑 테스트를 했고 K리그 2는 2개 라운드에서 했어요. 현재 2라운드까지 진행되는데 현재까지는 도핑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도핑위원회가 그 실사를 한번 좀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도핑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시대 도핑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꼴이네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네, 다음 질문이요. 이재현님입니다. 저번에 팟빵에 직접 후원을 하고 질문을 덜 보내서 패널분들을 덜 괴롭혀야겠다고 썼었는데 질문을 보내라는 답변을 주셔서 오랜만에 모아두었던 질문을 보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프라인 계약을 언제 하냐고 사회가 집중할 때 K리그 유스팀을 포함한 학원 축구팀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대회가 많이 취소가 되었을 것 같은데 계약도 못한 현재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지 고3 축구 선수들의 향후 대학 입시와 프로 입단 등의 진로 문제에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 3월 달이 가장 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저 확산이 심했던 시기잖아요. 그 당시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각 시도협회 아니면 학교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낸 게 연습은 최대한 자제하라는 권고를 보냈고요. 타팀과의 연습 경기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자율에 따라서 연습 경기는 현재 못 하고 있지만 연습은 하고 있는 팀도 있고 못 하고 있는 팀도 있는데 제가 주변에 좀 알아본 바로는 아예 지금까지도 연습을 안 하고 있는 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이제 시작되냐라는 건데 초중고 리그가 열려요. 초중고 리그가 열리잖아요. 그 시도협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권고 사항을 내린 게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고등부는 6월 10일 이후부터 그다음에 초중부는 6월 22일 이후 리그를 재개하라고 권고를 했고 그거를 다시 대한축구협회가 좀 더 일정을 조율해서 초중은 6월 27일 이후
고등은 6월 13일 이후 시도협회 판단하에 리그를 재개해라라고 지금 그런 지침을 내린 상황입니다.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운동부 같은 경우는 그 거의 1학기 때까지 그렇죠. 네. 성적으로 다 끊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해야 될 경우 3, 4월 봄 대회 결과가 반영이 많이 돼요. 그 대회에서 몇 위까지 입상한 팀 성적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3, 4월 대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일단은 요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조금 짜고 있는데 아직 외부로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7, 8월 중에 대회를 정상적으로 좀 개최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재현 씨 두 번째 질문이요. 네, 얼마 전 이승우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조기 축구를 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조기 축구가 아닌 실제로 은퇴 후에 조기 축구를 즐겨하는 경우가 있나요? 또한 사회인 야구에선 선출의 경우 출전 제한 등의 조건이 있는데 조기 축구 대회 등에서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조기 축구라는 게 진짜 야구처럼 사회인 리그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동호인들이 그냥 한 팀 한 팀 만나서 주말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에 대한 좀 애매함이 있는데 실제로 은퇴 후에 선수들이 조기 축구하는 선수들이 꽤 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인천 부평고 출신 선수들이 모여서 또 하는 조기 축구 같은 게 있어요. 거의 예전에 뭐 김정우 선수, 최태욱 선수 이런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조기 축구에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팀 만나면 완전 깨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 리그까지는 모르겠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대회, 동호인 축구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신 대한축구협회 등록이 돼야 돼요. 선수 출신들이. 네,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청년부 20대, 30대, 장년부 40대, 노장부 50대, 실버부 60대, 황금부 70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70대도 있어요. 역시 축구야. 그거 취재갈 만하게. 선수 경력 여부는 무관하게 이 나이대별로 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야구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야구는 나이로 제한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레벨 중졸이냐 실력에 고졸이냐. 아니요 이렇게 실력에 따라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나누거든요. 사회인 야구. 사회인 그렇죠. 야구. 네. 그 사회인 야구 같은 경우는 3부 리그는 음. 만 45세 이상 선수 출신 1명, 2부 리그는 2명, 뭐 이런 식으로 리그에 따라서 선수 투수의 출신- 경우죠, 그거는. 네, 투수의 경우. 투수의 경우. 타자는 그 나무 배트로 쳐야 돼요. 타자는 나이 제한은 없는 어린 그 선출도 출전할 수 있는데 나무 배트로 쳐야 되고 투수는 45세 이상. 원래 40세였는데 지난해까지 40세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SBS 동호인 야구팀에 이제 그 외부 인사 코치가 하나 있는데 선출이에요. 아 그분을 두산 베어즈 출신이거든요. 투수 출신인데 올해 40이 됐는데 그 제한이 45세로 올라가가지고 올해만 몇 년째 기다리다가 5년을 더 기다려야 야 40만 되라 40만 되라 이러고 있었는데 45세로 아, 갑자기 어떡해. 이제 나가면 커트라인이 다 올라가가지고 또 못 던지는 상황이. 공 한번 던지기 힘드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재현님이 거의 프로 질문러예요. 네. 거의. 모아서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세 개를 모아서 보내주셨는데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됐는데 이로 인해 이적 시장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적을 포기하는 선수들도 나올 수 있는지, 특히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어렵죠. 구단들이 재정난이 심하면서 이전보다는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이재성 선수가 독일 2부 리그 재개 1호 축포를 터뜨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화상 인터뷰, 랜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성 선수 이적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기도 해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디 그렇죠, 빅클럽 오퍼 있냐 했더니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선수들도 구단들이 재정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적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전 세계가 다 그렇겠죠. 뭐. 그렇죠. 질문을 세 가지 보내시면서 후원도 같이 해주셨는데 얼마나 모였는지 한번 알려달라고 하셔서 얼마 모였어요? 83,900원 모였습니다. 와우. 와. 근데 그때 아마 박동진 선수의 그 네, 큰 큰 소만 5만 캐시. 5만 캐시. 저희 회장님이 한번 들렸다 네. 오셔갖고 파케 만수르님. 얼마까지 모이나 계속 모아보죠 뭐. 네. 이걸 여러분. 쓰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그죠? 일단 한 또 83,900원이니까 좀 자릿수로 한번 바꿔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진짜 축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K리그 2라운드
역시 울산! 이번에도 빛난 팀은 울산이었습니다. 네. 자, 울산 경기부터 볼까요? 네. 3대2 거의 뭐 드라마 같았던 승부였습니다. 역전승. 울산이 이겼습니다. 네. 수원이 안방에서 힘을 냈는데 네. 야 마지막에 울산이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정말 진짜 무섭던데요. 네. 확실히. 울산 경기력 좋아요. 와 보통 2대 0이면 쉽게 이렇게 그렇죠. 동점까지는 만들 수 끝났다고 있는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는데. 아니 보통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울산은 반대였잖아요. 네. 선취골 넣고 맞아요. 후반에 막판에 맞고. 골을 먹는 네, 맞아요, 스타일이었는데 지키다가 먹는 제가 스타일이었는데. 쫄보 축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완전 공격 축구야 이제.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뭐 섣부른 감이 있지만 우승 후보다운 실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제가 울산 수원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한 가지 뽑자면은 사람들이 이청용 가세가 큰 힘이라고 해요. 사실이에요. 이청용 선수 정말 여유롭게 차고 가운데서 볼 배급해주고 패스 빨라졌어 패스. 축구가. 그렇죠. 그죠? 정말 쉽게 차는데 이번 수원 경기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더 느낀 게 윤빛가람이 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윤빛가람 선수가 후반에 네. 수원에 2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원두재 선수와 고명진 선수를 투입합니다. 울산 김동훈 감독이. 그러면서 윤빛가람 선수의 롤이 달라졌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울산의 공격 패턴이 달라지면서 짧은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들어가고 울산이 그때부터 세 골을 뽑기 시작한 거거든요. 윤빛가람 선수는 예전부터 반쪽짜리 선수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공격은 정말 잘하는데 수비를 못한다. 수비 가담이 약하다. 그래서 대표팀에서도 크게 중용받지 못하는 건데 울산이란 팀을 잘 고른 게 울산은 현재 상대 팀들이 조금 뒤로 물러서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수비보다는 공격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이에요. 윤빛가람 선수가 전반에 약간 공수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후반에 공격 쪽만 나가니까 진가를 발휘했거든요. 올 시즌 내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윤빛가람 선수가 팀을 정말 잘 골랐고 울산도 같이 시너지 잘 골랐다. 이청용 선수도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아주 경기력 정말 중심으로 좋았어요. 정말 이게 팀이 정말 짜임새 있게 빨리 돌아가는 네. 느낌. 또 주니오 선수도 그쵸. 더 좋아졌어요. 역시 주니오 킹니오. 저도 이번 경기 보면서 골무원 주니오 선수가 참 이 움직임이 많이 돋보였는데 일단 이번 두 경기 연속 두 골 골씩. 넣으면서 지금 4골 넣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그런 앞에서 플레이해주는 것도 플레이해주는 거지만 뭐 이선과 연계해주는 움직임 그리고 패스. 수비 가담도 엄청 도움도 많이 해주면서 잘하고. 많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맞아요. 모습이 아닌가. 뭔가 그 지지난해에도 뭐 득점 3위, 2위 했잖아요. 올 시즌에는 뭐 거의 득점왕 삼수생이죠. 예, 네. 득점왕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 현재까지는 가장 돋보이는 골잡이인 것 같고 지난해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 약간 피지컬이 좋잖아요. 일단 피지컬과 위치 선정 네, 위치 약간 선정 그런 면에서 좀 골을 쉽게 넣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자기가 만들어 넣는다는 느낌. 첫 번째 골은 진짜 단독 거의 드리블을 하다가 오른발로 그러니까요. 제껴놓고 골을 넣었었죠. 그 패스도 이청용이 맞아요, 넣어줬었죠. 맞아요. 네. 유기적인 움직임. 근데 웃긴 거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울산이 주니오를 팔려고 했었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주니오가 참 잘하고 있으니까. 주니어를 왜 팔려고 그랬죠?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시 이제 나이도 있고 30대 이제 초중반 정도 가고 있고 그 당시에 계약 기간이 주니어가 1년... 아니다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약간 주니어가 시니어 아니라서- 사이에 있다. 딴 팀한테 그리고 주니오 이렇게. 계약 기간 1년 남은 상황에서 중국에 거액을 받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그렇지 몸값이 예, 그렇군요. 그런 면도 있긴 하겠네요. 울산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수원은 안타깝죠. 수원. 저는 헨리는 정말 좋은 선수. 음. 오랜만에 걸출한 외국인 수비수가 188cm 들어왔다. 캐나다 출신. 네. 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중볼 잘 따내고 대인마크 좋고 이 선수가 공중볼 오는 거 다 따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헨리 빼고는 크게 볼 게 없었다. 그렇죠. 수원의 문제는 1차전과 마찬가지인 거죠. 네, 간단하게 1,2만 보였던 경기. 그렇죠. 한 가지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명문 수원의 느낌이 선수들 자체적으로 이제 느껴지지 않고요. 한 가지는 타가트의 존재 여부인데 수원은 타가트를 지난 시즌에 팔려고 했습니다. 후반기부터 타가트가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하락세였어요. 수원이 제가 볼 때는 타가트 선수의 한계를 그때 봤어요. 그리고 해외 팔려고 했는데 잔류 당했어요. 타가트 선수가. 당했어요? 안 팔려서. 네.
타가트가 이적할 거에 대비해서 영입한 선수가 크루피치 선수거든요. 지금 울산전에 타가트가 벤치에 앉고 크루피치를 선발로 내세웠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울산이란 팀을 상대하려면은 단순한 축구로 상대를 해야 돼서 약간 높이로 간 것도 있는데 네. 타가트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선발로 많이 못 뛸 가능성도 꽤 높다. 근데 어차피 잔류를 당했으면은 꾸준히 출전시켜서 폼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타가트 선수가 수원에서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는 네. 다른 장점보다 패스 들어온 걸 골로 만들 수 있는 결정력이 좋은 선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떨어지면 이 선수의 활용도는 크게 떨어지는 거죠. 팀 플레이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골 결정력 하나만 믿고 있는 선수인데. 당장 폼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기가 힘든 실정이다. 폼 잡다가는 망한다. 응, 올 경기도 시즌-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 시즌 경기 수원이 수도 많이 ACL도 줄어들고. 2패 지금 리그 2패 4경기에서도 뭐 전패했거든요. 전패네요. 아, 그렇네요. 수원이 진짜 또. 하이 레벨 좀 그 낮은 수준의 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 경기에서 아깝게 저기 했는데 울산, 전북, 수원 빅클럽들을 이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원이 전력이다. 수원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이 경기에서 울산한테 이렇게 세 골을 그냥 내리내주기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골 내주는 선수 수원 골 진짜 입장에서는 멋있었잖아요. 근데 뭐 세 골 그러니까.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고승범 선수는 언더골이었죠. 진짜 제대로 딱히 뭐 했어야죠. 수원에 큰 실책이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세 골 먹으면서. 그 두 번째 두 번째 골이 먹으면서 두 번째 이제 맞았고. 가슴 트래핑을 골키퍼에게 네, 내주려고 잘못해가지고. 했던 걸 김인성 선수가 빠른 발로 낚아친 거죠. 세 번째 골도 이게 알고 보니 뭐 굴절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굴절이었어요. 그것도 좀 아쉬웠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이제 항상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 전북은 또 한 골 차로 그냥 어쨌든 이겼습니다. 제가 이때 1대1 그 페널티킥 그 호물로가 성공하는 걸 보고 이제 활류스를 하러 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그때 주바페가 왔을 때 이 호물로 네, PK 차려고- 선언됐을 때. 네, 선언됐을 때. 전북은 답답해요, 저는. 이 쫄보의 팀이- 기세가 그쪽으로 갔나요? 이 팀의 문제는 저는 선수 구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선수 구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롱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팀이. 야, 근데 김보경 지난 시즌에 코디네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이 팀은 문선민, 로페즈가 있어서 그나마 측면 공격이 좀 됐음에도 이 팀의 큰 핵심은 롱볼이었어요. 모라이스 감독의 네. 전술이. 근데 올 시즌에 쿠니모토, 김보경, 이승기 우리나라 K리그에서 가장 테크니션 3명을 이선 자원에 모아놓고도 안 바뀌었어요. 롱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측면 크랙들, 윙어들 로페즈, 문선민 빠져나가고 지금 거의 전문 윙어는 한교원 선수 1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측면을 활용하기 힘든 데다가 최전방 공격수 구성을 보면은 장신 공격수 조규성, 그다음에 이동국, 또 벨트비크 셋 다 전형적인 타깃형 공격수예요. 등지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에요. 이 등지는 플레이 선수들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롱볼로 찔러주는 거거든요. 올려주고. 이 팀 선수 구성이 이렇다 보니까 그 축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의문인 게 김승대 선수 같은 선수가 있어야 라인 브레이킹. 왜 팔았냐고 왜 보냈냐고. 제가 딱 그 얘기하려고 지금 김승대 선수 이렇게 이름 써놨거든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전북이 김승대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거기 가 잘하고. 쿠니모토, 이승기, 김보경 그렇게 패스 잘 찔러주는 선수들이 있을 때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김승대. 그러니까 그렇죠.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영입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팀 컬러나 큰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이 선수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사놓고 볼까 이게 약간 뭐 모아두는 느낌? 이거 근데 정작 모아놓고 활용을 제대로 뭐. 못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신영민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신영민 선수의 부재인데 신영민 선수가 되게 큰 역할을 해줬어요. 수비가 진짜 김남일 선수만큼 진공청소기를 해줬던 선수거든요. 전북의 특징, 김진수, 이용 양쪽 풀백들이 공격 가담이 많은 팀이에요. 그럼 중앙 수비 2명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그걸 신영민 선수가 내려와서 같이 버텨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손준호 선수가 쓰고 있는데 이 선수는 수비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공격력은 괜찮은데 킥기 좋고. 양쪽 측면이 올라가기에는 수비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이 자연스럽게 윙어도 없는 데다가 풀백 공격 가담도 약해지고 지금 선수 구성으로 인한 총체적인 좀 난국이지 않을까. 2연승을 했지만 네. 전북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거 극장골로 그러게요. 이긴 거잖아요. 지난 경기도 1라운드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골 넣어갖고 이동국 선수가 그렇게 겨우 이겼었는데. 반면에 부산은 또 첫 승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상주의 문선민 네, 오 60m 드리블. 60m 조깅. 네, 조깅. 흥민이 말고 뒤도 돌아보는 그 선민이. 여유. 야 강원이
올인했거든요. 근데 또 강원이 이 경기는 또 잘 못했네요. 지난번 경기 그렇게 기회는 잘했는데. 꽤 많이 있었어요. 기회는 그렇죠. 있었는데 네. 상주가 영리하게 축구를 했고 음. 문선민 선수가 역시 빠르더라고요. 네. 문선민 얘기해 보면 문선민 좀 저는 얕잡아 보지 않았나. 뒤를 그렇게 비워놓고 네, 앞으로 당하고 있으면 어떡해. 라인을 그냥 거의 하나로 다 끌어올려 저 버렸잖아요. 하프 라인 위로 다 올라갔어요. 끌어올려 버리니까 거기서 툭 쳐가지고 뒤로 빠지니까 뭐 쫓아올 재간이 없죠. 저 재밌었던 게 조깅골이라고 저도 기사 썼는데 되게 길었잖아요. 그 몰고 가는 시간. 긴 시간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골키퍼 앞에서 접을까 안 접을까. 골을 바로 넣을 수 있을까? 안 오늘? 접고 바로 했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인터뷰를 했더니 문선민 선수가 천천히 갔던 이유를 물었더니 골키퍼랑 1대1인데 이거 집중해서 넣으려고 천천히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면은 또 본인 발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거의 그 마라톤 할 때 그 선두주자가 2위 어디까지 쫓아오나 보는 것처럼 네. 막 그쵸, 달려가면서 뒤에 보고 또 보고. 근데 되게 그렇더라고요. 천천히 달려가는 거였다니 아무도 쫓아오지 못했는데 아무도 쫓아오지 못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 경기는 간단하게만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상주의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거를 표현을 좀 쉽게 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 강합니다. 이유를 아시나요? 맨시티가 끌어올리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맨시티는 2선과 뭐 1선, 뭐 3선까지 많이 끌어올리는 팀이에요. 앞으로 많이 끌어올리는 만큼 뒷공간이 뒷공간이 많이 비는데 비지. 그렇게 뒷공간을 파고들 역습에 강한 선수들이 많은 팀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맨시티에서 강한 거거든요. 이번에 강원은 상주가 전략을 쓴 게 2선과 3선을 아주 촘촘하게 해서 중앙 하프라인부터 압박을 강하게 했어요. 수비 라인은 조금 뒤로 내리면서 강원이 장기가 패스 플레이잖아요. 좀 중원에서의 패스 플레이인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강원이 결과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게 됐고 그거를 발이 빠른 저 첫골 넣은 선수 강상우 병장 강상우 병장이 이 또 세레머니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손가락 4개로 자기 병장이라고 설명했죠. 넋줄이 다잉. 그다음에 문선민 선수의 골이 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주 전략의 승리였다고 봅니다. 참, 김병수 감독 거의 막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표정이. 그럼에도 저는 강원 축구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경기 강원 잘했어요. 선제골이 안 나와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경기지. 뭐 경기는 항상 강원다웠어요. 재밌- 근데 네. 안 풀렸죠 좀. 상주가 잘 막았고 또 역습을 잘했고 상주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오세훈, 전세진 이런 네. 어린 선수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금 못 나오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NTT가 16명이에요 지금. 네. 22세 이하 선수를 나오지 못하면서 2명의 엔트리 빠지게 됐죠.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첫 네. 승을 일단 홈에서 거뒀으니 문선민 선수가 이제 첫 골을 신고했고 앞으로도 뭐 상주 축구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어린 선수들 돌아오고 나면 더 탄탄해지겠죠. 그리고 대구 개막전 네. 포항이 개막전에서 굉장히 아주 화끈한 경기를 해서 했었죠. 포항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 대구가 물론 이제 포항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대구도 에드가가 헤더로 이제 에드가가, 쫓아가는 골을 네. 넣어주면서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대구가 결국 이제 지난 시즌 잘했던 게 빠른 역습, 막 10초 안에 이제 상대방 라인 끝까지 진짜 올라가는 빠르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지난 시즌에 그런 대구의 공격을 봐서 그런지 약간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수비를 만나면 힘들어하고 또 그 와중에 이 핵심 포인트인 세징야 선수가 조금 폼이 안 풀리면은 너무나도 고전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경기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대구 경기 보면 역시 핵심은 세징야죠. 근데 제가 약간 두 경기 보면서 의문을 든 게 이 선수가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경기력이 떨어진 건가 컨디션 저하인가 아직 판단 유보 상태예요. 근데 지난 경기에는 인천 마하지 선수 아유 모기처럼 끝까지 마하지 쫓아갈 기세로 선수에게 당했고 이번에는 포항 최영준과 오닐 선수가 이제 더블로 번갈아가면서 막으면서 막혔는데 집중 타겟이 되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경기 감각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대구는 다른 팀과 비교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도시라 연습 경기를 한 경기도 못 하고 실전을 임했어요. 실전 감각이 없죠. 조금 이 대구 팀은 올라오는데 걸릴 것 약간 같아요 걸릴 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세징야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대구 팀 조직력은 저는 지난 시즌 못지않게 괜찮다라고 봐요. 큰 전력 손실은 뭐 골키퍼 조현 선수 정도인데 나머지 선수 워낙 에드가는 정말 좋은 선수고. 대안도 후반에 나와서 나름 네네, 알찬 대안이- 활약은 하고 있어요. 네. 골은 아직 못 넣었는데 그렇죠. 일단 슈팅도 과감하게 날리고 곧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안도. 한번 물고만 터지면은 대안도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이 경기 핵심 중에 하나는 대구 수비수 정태욱 선수였는데요. 지금 K리그 최장신 수비수예요. 네. 194 정도였는데
포항의 일류첸코가 헤딩이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정택 선수가 거의 헤딩 싸움, 제공권 싸움에서 많이 이겼어요. 네. 맞아. 그래서 포항 공격을 좀 많이 막아준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 경기 대구보다는 포항을 좀 많이 칭찬해주고 싶은데 포항이 경기력이 훨씬 괜찮습니다. 저는 다크호스 중에 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우승권이라기보다 충분히 ACL 노릴 수 있는 건까지 갈 수 오. 있다라고 보는 게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팔라시오스까지 선수 외국인 선수 구성이 정말 좋아요. 이거 잘 외웠네. 팔팔. 헷갈리는데. 응. 특히 팔라시오스랑 팔로세비치. 팔로시오스 막 이렇게. 근데 포항이라는 팀이 외국인으로 크게 재미 많이 못 본 팀이었어요. 그쵸. 근데 지난 여름에 영입한 두 선수가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였거든요. 비하인드 얘기를 조금 들어봤더니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 정책을 좀 바꿨어요. 그 전에는 그냥 선수 이게 돈내 맞춰서 데려왔는데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 영입에 돈 쓸 만큼 써라. 단 책임제다. 스카우트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아. 외국인 선수 실패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스카우트 팀 니네가 져라. 단 성공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선언해서 오. 실질적으로 지난 시즌에 팔로세비치, 일류첸코를 일류첸코 다. 데려온 스카우트 팀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요. 오. 아 근데 좀 쏠쏠하네요. 무서운데요. 약간. 야, 니네가 데려왔지 책임도 니네가 져.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왜-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요. 높죠. 네. 높고 뭐 잘 외국에서 잘한다고 네, 해서 한국에서 여기서 잘한다는 잘한다는 보장도 보장도 없고. 없고. 그리고 한 번 삐끗하면 이게 실력은 네. 뭐 한 6개월 정도면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 실패하면. 그래서 저는 올 시즌 포항 전력을 지난 시즌보다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시즌은 완델손 중심의 팀이었어요. 그렇죠. 완델손은 잘했죠.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일류첸코, 팔로세비치와 조금 동선이 겹치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완델손이 나가면서 팔로세비치가 가운데서 많은 이제 플레이메이킹도 해주고 공격을 전개하거든요. 네. 일류첸코와 호흡이 잘 맞아요. 그래서 중앙 플레이가 잘 되면서 두 선수가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 더 활약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아니, 포항도 괜찮아요. 네. 1라운드 때 아주 인상적이었고 뭐 2라운드는 뭐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은 광주를 1대0으로 이겼고요. 이 광주, 부산 승격 팀들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은 두팀 다 승리, 뭐 무승부도 못 해갖고 승점 0점인데. 좀 그 이부 리그 때 전력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럴까요? 광주 일단은 전력 박진석 감독이 옷은 갈아입었더라고요. 트레이닝복 입었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네. 트레이닝복은 또 맞아, 맞아. 새롭게. 광주의 문제는 부상 선수들이에요. 현재는 물론 전력 보강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펠리페가 이부 리그를 소위 씹어먹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골도 못 넣고 있죠. 고립되고 슈팅도 있는데 잘 못하고 네, 있어요. 고립되고 아예. 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게 이선에 이제 있는 엄원상, 윌리안 이런 빠른 윙어들이 현재 부상이에요. 그 선수들이 못 나오다 보니까 중앙 공격이 전혀 되지 않고 측면 공격도 되지 않고 펠리페가 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현재 광주는. 네. 그 2부 리그에서는 뭐 펠리페 하나가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1부 리그 차이가 있으니까 펠리페도 뭐 수준 차를 좀 느끼고 있겠죠. 광주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거 누가 쉽지 않아. 부산도 어렵고. 부산은 지금 조덕재 감독 스타일이 원래 수원 FC 시절부터 공격 앞으로 스타일이에요. 조덕재 감독 스타일이. 그 부산도 지금 근데 부산은 조금 1부 리그 두 경기만 봤을 때 색깔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왜냐면은 부산이 1부 리그 올라오면서 주된 선수들을 보강한 게 수비수였어요. 저기 강민수 선수, 울산에 있던 강민수 선수, 또 윤석영 김동우, 네. 윤석영 수비수를 보강하다 보니까 약간 부산이 지금 수비 지향적인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를 하는 팀, 공격을 하는 팀 사이에서 약간 색깔을 못 찾고 있는 약간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겪고.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공격은 빠른 선수들 뭐 이동준 선수를 앞에 오른쪽 측면 공격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했었죠. 네. 공격은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자, 성남과 인천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성남이 1라운드에서 아주 굉장히 호쾌하게 골 먼저 강렬한 넣으면서 상대가 광주였죠. 1라운드 때. 인천 그 경기는 성남이 주도를 했던 경기. 인천이 네. 완전 내려앉아서 틀어 수비를 막았죠. 하는 바람에 성남이 쉽게 골을 못 넣었죠. 근데 저는 성남이 지난 시즌에 남길 감독이 있을 때도 제가 수비 조직력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성남은 수비가 위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이유는 임채민 선수가 강원으로 이적했고 네. 또 골키퍼 김동준 선수가 저기 대전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수비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 했는데 김남일 감독이 공격 축구를 표방했어요. 근데 이 팀 제가 두 경기 봤을 때는 수비적인 팀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좋아요. 그래요? 이거를 선수가 뭐 선수 구성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거는 김남일 감독의 어떤 현역 시절 경험이라든가 그 팀의 수석 코치가 지금 정경호 코치인데 정경호 코치가 축구계에서는 전술 잘짜기로 잘 알려져 있는 코치예요. 그 김남일 감독과 정경호 코치가 수비 전술은 좀 되게 괜찮게 짰다라는 전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외다 오히려 네. 이 멤버로 수비 조직력을 짠 건 의외고 2경기 연속 무실점이었을 거예요. 그쵸.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공격은 양동현 선수 그죠? 뭐 첫 경기 2골 넣었는데 공격은 조금은 단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팀의 특이할 점 하나는 지난 1라운드에서 패스 1위가 강원이었죠. 600 몇십 했잖아요. 이번에 2라운드 패스 1위는 성남입니다. 성남이 또 600 몇십 회를 했더라고요. 인천이 너무 강원이- 내려앉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강원이 2위였고요. 김남일 감독의 공격 축구 제가 물어봤어요. 대놓고 질문 왜냐 그랬더니 뭐 짧게 패스로 해서 최소한 공격을 많이 하는 거라고요. 뭐 좀 해석이 어렵죠. 근데 일단은 김남일 감독이 의도한 대로 중원에서부터 패스 플레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이 안 나와서 문제였던 거죠. 이 경기는. 이거 참 의외요. 사실 김남일 감독님 제일 처음에 이제 부임한다 했을 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게 처음 감독하는 건데 K리그 이제 1부 리그에서 하는 팀이었고 그런 우려가 많았고 또 성남이라는 팀 자체도 그렇게 스쿼드가 강팀이 탄탄한 아니니까. 팀이 아니어서 이게 뭐 강등 후보 1순위가 아니냐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계셔갖고 물론 이제 2경기밖에 안 지나고 네. 맞붙은 팀이 뭐 광주랑 인천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름 이제 김남일 감독이 베테랑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골키퍼 김영경 선수 비롯해서 공격수 양동현, 전북에서 내려온 임선영 선수. 지금 괜찮게 베테랑들을 활용해서 팀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시작부터 아주 네.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6경기 살펴봤고요. 네. 이번 주말 라인업을 좀 보죠. 매치업을 포항과 서울. 네. 금요일. 재밌겠네요. 포항, 재밌겠다. 포항 개막전. 네. 서울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지. 중요한 경기겠죠. 잘해야죠. 네. 공격진을 또 어떻게 꾸려올지도 궁금하네요. 경기 결과가 기대되네. 아마 응원진도 좀 궁금하고. 박동진 선수가 이 경기가 마지막일 거예요. 입대. 네. 맞아요. 아. 이 경기일 거예요. 네. 지난 경기가 홈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리고 수원과 인천, 강원, 성남. 이 경기 재밌겠네요. 강원 대 네. 성남. 패스의 축구. 그러니까요. 네. 또 1, 2위가 패스 진짜 맞붙네요. 1, 2라운드 패스 네. 1위 팀끼리 붙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광주. 의미 하나씩 부여해볼까요? 뭐 상무 연고지 네. 이전 팀과 현 그러네요. 연고지 팀. 상무더비. 주주 대결. 네. 네. 큐즈 갖다 붙이기. 그다음 전북과 대구. 대구. 요건 뭐 없을까요? 전북과 대구. 팬 많은 팀. 음. 그렇죠. 팬 그리고 많은 팀의 울산과 부산, 산산. 가까운 지역에서 하네요. 동해안. 산산 대결. 울산 부산도 재밌겠네요. 울산이야 뭐 워낙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이고 네. 또 일요일인데 전북이 앞 경기고 울산이 뒷경기. 뒷경기. 또 이제 우승을 다투는 팀끼리 경기를 이어서 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리얼돌 리얼돌 다음주에 좀 좀 좀- 미치겠죠. 이런 논란 없이 좀- 따뜻한 얘기만 하고 싶어요. 이런 경험을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훈을 줬다. 스포츠계에서 참 경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좀 그런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